자, 정상근 기자님하고 오늘 월요일 핵심적인 뉴스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자, 아까 잠깐 제가 실검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중 부당압력 주장. 이 놀라운 헤드라인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춘천지검 안미연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 안미연 검사에 따르면요, 그 지난해 2월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 최응집 전 사장 수사 사건을 인계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인계를 받을 때 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수사를 맡아오던 전임자가 구속영장 초안하고 그다음에 검사장이 지시했던 보안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이 메모까지 넘겨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아직 다만 뭐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는 몰랐고, 예. 하지만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사건을 인계받은 지 2달여 만에 그 윗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게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 네, 현재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최 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 날 이 최응집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응집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뭐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은 뭐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어마어마했죠. 그랬죠. 이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 채용 강원랜드에 채용이 됐던 518명 중에서 이 무려 493명이 연루된 깜짝 놀랄 일이었죠. 엄청난 채용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채용 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수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최응집 전 사장 단 한 명만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예요. 게다가 당시에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온 바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논란이 또 가열이 됐었죠. 청탁 리스트가 전달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검색어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간 이유도. 권성동 의원 지역구가 어디예요? 아마 강원랜드 지역이죠. 그쪽 강원랜드 지역 쪽은 염동열 의원인 걸로 제가 알고 염동열 의원이 있고요. 염 의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인근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최응집 전 사장은 2013년 4월에 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21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었고요.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그 전직 보좌관도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사촌 동생이 또 청탁을 한 사람들이 입사를 한 거죠. 하지만 최응집 전 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기소조차 안 됐던 상황인데요. 안미연 검사는 당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인 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리고 모 고검장 그리고 최응집 전 사장 이런 사이에 그 수많은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고 여기에 비춰서 그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불편하다고 수사를 안 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이런 압력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지금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인 사안이 보고되고 법원이 과연 또 이 부당한 상명하복을 했느냐 이런 의혹도 요즘 커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국회의원의 힘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뭐 법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여기저기 외압으로부터 정말 취약한 조직인 점이 뭐 늘 드러났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이게 지난밤부터 실검도 높아지고 이 사건이 오늘부터 일파만파 될 것이 지금 지난해에 이 강원랜드가 바로 지금도 이런 채용 비리가 있단 말이야. 말씀하신 대로 500여 명 뽑는데 뭐 490명이 넘게 거의 대부분이죠. 90% 이상을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뽑았단 말이야 하고 국민들 공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다음에 금과암원의 채용 비리 터져 나왔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또 시중 은행들의 채용 비리 터져 나왔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이 부당 채용 문제를 조사한 게 1차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1,190개 기관에서 이게 뭐 4,788건인가요? 네, 아마 공공기관의 전체의 한 80%인데 그 80%가 이게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강원랜드 청탁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네.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가 됐던 건데 이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폭로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검찰청은 외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증거번호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최용집 전 사장이 이미 기소된 후에 이 변호인 측에서 증거 목록을 이미 모두 복사해 갔다. 근데 우리가 삭제해서 뭐 하겠느냐. 네. 뭐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수남 전 촌장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은 당시 이제 춘천지검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한 거지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최종원 전 지검장 등도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요. 이 문자 샵 103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찌 보면 참 이게 이 채용 또 이 비리를 덮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직도 봉건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술적으로만 21세기일 뿐이지 시대적인 기시감이 막 들어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해롱해롱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죠. 이게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예. 5개 민간은행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 네. 강원랜드는 공기업인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또 공기업으로 분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 이번에는 민간은행. 민간도. 네, 하지만 이 은행, 금융권 하면 또 신의 직장 중에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KB국민은행 그리고 KB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 검사 결과를 이 검찰에 넘기면서 이 VIP 리스트라는 것도 함께 찾아서 넘겼다고 네. 합니다. 이 VIP 리스트란 게 뭐냐면은 이 신입 사원에 채용될 사람들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그런 리스트라고 해요. 청탁 리스트네요, 쉽게 보면. 네, 그렇죠. 일종의 청탁 리스트.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VIP 그 리스트 관련해서 일단 하나은행에서는요. 총 55명의 이름이 있었고요. 이들은 서류 전형에서 전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필기 시험까지 거쳐서 이 중 6명이 필기 시험에 붙었어요. 이 6명은 최종 합격까지 됐다고 하고요. 이 6명 중에는 그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그 하나카드 사장의 지인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면접 점수가 4.2점이었는데 원래 이 정도면 불합격인데 무슨 일인지 난데없이 다음 날 4.6점까지 높아지면서 합격이 됐다고 하고요. 그밖에 이른바 이제 명문대 출신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른 대학 출신 합격자들을 떨어뜨리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리스트에 올라간 20명도 2015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 전형을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역시 면접까지 간 지원자들은 전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증손녀, 그러니까 회장의 누나의 손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은행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로 채용됐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도 이 VIP 리스트와 관련해서 뭐 청탁자와 특혜 채용을 지시한 사람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이고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 바탕으로도 뭐 충분히 이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자, 지난해에도 이제 우리은행 파장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은행 수장이 물러나는 일도 이제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게 확대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또 흑수저 금수저인데 VIP 리스트에 오른 그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달라고 청탁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냐? 그게 임직원, 사회이사 혹은 예치금을 많이 넣고 있는 VIP 고객 이런 은행 주변의 이제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들의 이제 자녀나 그들의 친인척을 이제 뽑아준 것일 테니까. 그렇게 부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저 왜 공채를 해요? 추천제로 뽑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 관련 있는 자만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공채로 뽑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공채는 공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응시를 하는데 이들의 자리는 이미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둘러리를 쓴 많은 청년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서류 전형 한번 통과를 해보려고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뭐 스펙 쌓기 위해서 쌓고. 4년을 포기하고 점수에 목을 매고
거기에 또 가외적으로 자격증 따고 하지 않습니까?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 속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북한 고위급 평창 동계올림픽에 누가 올 거냐 하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으로 결정됐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뭐 전날 청와대가 북한 대표단의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입장을 얘기했죠. 밝혔는데 어쨌든 북한의 명목상의 국가수반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네. 밝혔고 또 미국 측이 북한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 파견을 요청을 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북미 대화를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 펜스 부통령과 급이 맞는 인사가 좀 내려와야 네. 이 양자가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이 3자가 북한과 미국 이렇게 3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할 텐데 네. 일단은 중요한 게 북한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상대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한 거고 북한에서는 이에 어느 정도 응답을 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4일에 그 부축이 통지문을 통해서 이 김영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뭐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네. 이렇게 알려왔다고 밝혔는데요. 굳이 김영남 위원장을 고른 이유는 이 대부분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핵 개발과 연루가 돼서 네. 대북 제재 대상이에요. 리스트에 올라 있죠. 네, 그래서 제재 리스트. 대북 제재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김영남 위원장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뭔가 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어제가 일요일인데 입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이 지나기 전에 이 속보가 터져 나왔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 남북을 둘러싸고 좀 입춘 대길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날씨는 쌀쌀해요. 네. 설명절까지 지나봐야 되겠죠. 9870님 봉도사님 없음께 정상근 기자님 오매 기사라. 네, 어떠세요 오늘 분위기가? 오늘 방송 행복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 브리핑 시작하자마자 네. 밖에 봉도사님은 도착하셔서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막 울그락푸르락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야 이거 이런 방송 아니야 이렇게 달달하게 하면 안 돼 그런 표정으로 지금 노려보고 계시긴 해요. 아 정말요? 아 밖에 네. 계시나요? 자, 이 정수희님도요. 정상근 기자님 모처럼 맘 편히 브리핑하시네요. 맨날 감시하는 부장님이 출장 간 기분. 그런 기분이시겠네요, 딱. 네, 밖에 계시다면 뒷문 좀 알려주시면 제가 글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자, 1부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2부에서 뵙겠는데. 자, 정상근 기자님하고 오늘 월요일 핵심적인 뉴스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자, 아까 잠깐 제가 실검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 현직 검사 강원랜드 수사 중 부당압력 주장. 놀라운 헤드라인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춘천지검 안미연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 안미연 검사에 따르면요, 그 지난해 2월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그 최응집 전 사장 수사 사건을 인계를 받았다고 해요. 네. 그 인계를 받을 때 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수사를 맡아오던 전임자가 구속영장 초안하고 그다음에 검사장이 지시했던 보안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이 메모까지 넘겨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아직 다만 뭐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는 몰랐고 예. 하지만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사건을 인계받은 지 지난밤부터 실검도 높아지고 이 네네. 사건이 오늘부터 일파만파 될 것이 네네. 지금 지난해에 이 강원랜드가 바로 지금도 이런 채용 비리가 있단 말이야. 말씀하신 대로 500여 명 뽑는데 뭐 490명이 넘게 네, 거의 대부분이죠. 90% 이상을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뽑았단 말이야 하고 국민들 공분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금감원의 채용 비리 터져 나왔고 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또 시중 은행들의 채용 비리 터져 나왔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이 부당 채용 문제를 조사한 게 1차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1190개 기관에서 네. 이게 뭐 4,788건인가요? 네, 아마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의 수가 발생했죠. 전체의 한 80%인데 그 그러니까 80%가 이게 연루됐다는 네네.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강원랜드 청탁 논란이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네.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가 됐던 건데 이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폭로까지의
그 수많은 연락이 오간 정황이 네. 있고 여기에 비춰서 그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네. 들었다고 해요. 네. 이 사실이라면 불편하다고 수사를 안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 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 이런 압력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에게 지금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인 사안이 보고되고 네네. 법원이 과연 또 이 부당한 상명하복을 했느냐 이런 의혹도 요즘 커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국회의원의 힘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뭐 법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여기저기 외압으로부터 정말 취약한 네. 조직인 점이 뭐 늘 드러났었지만 그러게요. 이번에 또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이게 2달여 만에 그 윗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 네. 네, 현재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최 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 날 이 최응집을 불구속으로 기소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네. 합니다. 실제로 최응집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뭐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은 뭐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어마어마했죠. 그랬죠. 이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 채용 강원랜드에 채용이 됐던 518명 중에서 이 무려 493명이 연루된 깜짝 놀랄 네, 일이었죠. 엄청난 채용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채용 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수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최응집 전 사장 단 한 명만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네. 상태예요. 게다가 당시에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온 바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논란이 더 가열이 됐었죠. 청탁 리스트가 전달됐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검색어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간 이유도 권성동 의원 지역구가 어디예요? 아마 강원도 강원랜드 네. 지역이죠. 그쪽 강원랜드 지역 쪽은 염동열 의원인 걸로 제가 염동열 알고 의원이 네. 있고요. 염 의원도 권성동 등장을 의원도 했었습니다. 네, 인근 네.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네.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최응집 전 사장은 2013년 4월에 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네, 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21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었고요.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그 전직 보좌관도 개입이 돼 있고. 네, 개입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아하. 사촌 동생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사촌 동생이 또 청탁을 한 사람들이 네, 네. 입사를 한 거죠. 하지만 최응집 전 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기소조차 안 됐던 상황인데요. 안미영 검사는 당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인 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리고 모 고검장 그리고 최응집 전 사장 이런 사이